평범한 상담소. 네, 오늘은 심상연이라고 상담사법을 국가 자격증으로 만드는데 너무 애를 써주시는 심상연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패널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와 우리 상담계 리더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너무 가했나요? 교수님인지 아신 거예요? 엄청 존경하는 저희 김창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혜롭고 예리한 두뇌,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김수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편해졌어. 나만 오글거리는 게 아니구나. 다 올려주는 엄청 오글거려. 명석하고 예리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에 영성 상담 전문가 박현민 신부님. 카리스마와 직관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가진 관록의 기업 상담 전문가 김혜경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민망합니다. 행동하는 정의를 열정으로 보여주는 보건의료 상담의 선구자 정민주 교수님. 네. 어머 안녕하세요.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저희 평범한 상담소에서도 저 말고도 저는 이원이고요. 앞뒤로 이름 똑같은. 네. 저 말고 두 명의 이제 또 패널분이 계세요. 중용의 정신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위트 만점의 원래 제가 심리학자라고 했다가 교육 상담가로 우리 신혜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리한 지성, 솔직하고 진지하지만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상담사 성윤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엄청 많은 패널이 네, 넓지 않은 상담실에서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심상연 여러분들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게 상담사법 제정을 위해서 이 국가 자격증으로 제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게 진심이라는 게 본인들은 사실 다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어쩌면 필요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렇게 프랙티셔너로 상담 이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담사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려야겠고 그런 마음에 초대를 했고요. 이제 심상연이 어떻게 결성됐고 뭐의 약자냐 심리상담연합회? 모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런 연대를 맺게 됐는지 그래서 현재 모여서 뭐 하시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모이시는지 이거는 좀 약간 팬심으로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아쉬웠던 거는 뭐였는지 뭐 등등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상연은 심상정과 함께하는 상담사법 추진 연대 플레임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의 약자입니다. 처음 2021년에 그때 당시 이제 심리 서비스 법안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상담계에서 이제 반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고 직역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뜻이 맞는 상담 전문가 지금 저희 이제 5명인데요.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법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꼭 뭘 반대 이걸 떠나서 우리 쪽에도 정말 그런 법안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같이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저희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 아무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는 누굴까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취지를 좀 공감해서 우리 법의 발의를 이제 좀 공감을 하면서 이제 발의를 해주시겠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열게 됐어요. 당시에 정의당 주최 이제 해서 심상정 의원실 주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름이 필요했어요. 이름이 어떻게든 없이는 안 되니까 뭐라도 이름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저희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심리상담사법 추진연대 뭐 이런 의미로다가 처음에 이제 만들었고 또 심상정 의원이 또 하시니까 그럼 그 동생 심상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구나. 네, 하기도 네. 했는데 그 토론회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진화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이제 상담사 법안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심자가 어디로 분가가 왔어요.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 심장도 근데 이제 또 저희끼리면 사실 이름이 없어도 저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토론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또 필요하고 저희를 어쨌든 이름을 알려야 돼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 발의해주신 심상정 의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심상정과 함께하는 상담사법 추진연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뭐 상담 관련 법안이 4개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2022년 7월에 마지막으로 해서 발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 상정되고 또 작년에 그 같이 공동 토론회 예. 열리까지 그래도 어떻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청국장 거기는 되게 멀리 있지 않았어요? 평창이요. 네. 그리고 네. 원광대에 계시고 뭐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전국에 흩어져 계셨던 거네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갑자기 이제 그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신부님 이런 거 아시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마 그런 법이 통과가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담인들이 실제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모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폐쇄적인 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작이 된다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은 그건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곧바로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발의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발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과정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 정부 입법 법안 발의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지만 정부 입법 법안 발의의 형식을 띠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추진하는 것과 같이 얘기가 됐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는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저희 3자 입장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국민청원도 좀 하고 같이 이제 방송으로 이런 것에 대한 반대 서명을 했는데 이 반대 서명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반대하려면은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입법 발의의 하나의 각각의 그 단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대안 법안을 올려야 된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럼 우리가 대안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대안 법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 1명 대표 법안 발의하시는 분 플러스 이제 9명 총 10명이 같이 법안 발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명의 국회의원을 섭외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지금까지 심리학회든 아니면 뭐 상담 심리학회든 상담학회든 이제 우리 상담인들의 어떤 염원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확실히 이런 학계나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뜻이 있었지만 이것을 법으로 실어 올리려면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또는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으려면 실제로 이런 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 플러스 이것이 국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뭐 몇 개의 어떤 단체들의 이익이 걸린 것이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나서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법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니까 재정법은 더더군다나 이제 개정법하고 달라서 국회의원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회 전문가들이 이제 국회를 이렇게 노크를 했지만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 선생님이 이제 저를 얘기를 했던 것은 그 국회의원 중에 혹시 이렇게 아는 분 없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로비를 좀 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국회를 한번 가보겠다 해서 저희 이제 그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좀 돌았죠. 근데 참 이렇게 돌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대안법을 올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대안법을 어떻게 올릴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럼 대안법을 올릴 때에 그런 대표 법안 발의를 해주실 분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같이 코사이너 법안을 해주셔야 될 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10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학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단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그냥 잘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좀 사적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심상정 의원을 찾아가게 되고 심상정 의원께서 이 얘기를 쭉 듣다가 아직도 이런 법이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법인데 여태까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당 정책으로 밀시겠다. 개인적으로 입법 법안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으로 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꼭 이제 물론 이제 신부님이니까 이제 가서 아 그렇게 해서 딱 만나서 됐구나 이렇게만 지금 느껴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가신 거거든요. 뭐가 막 정말 막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그래요. 신부님 왜 신부님이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세요? 위험해요. 신부님 이렇게 다른 분 보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 오시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노력한 건 한 25년이 사실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튀긴 게 몇 년 전이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기 그냥 국회의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사실 그 동안에 여러 번 컨택했지만 사실 없었어요 별로. 근데 이제 국회 해보지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시고선 조금 저희가 막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조금 잊어버리시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았는데 심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심사위원의 힘이라면 의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지금 힘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의 그 뭐라 네. 그러셨죠? 당 정책. 정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네. 들었거든요. 지난 여러 분을 뵀지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럭키하죠. 럭키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갖는 의미, 가치 이거에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 뭐 학과든 그런 중심이 아니라 좀 더 포괄하는 가치를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국민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또 애써서 열심히 공부하는 또 많은 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이 상담자분들이 제대로 또 그 권익이나 이게 되지 않는 상황.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뭔가 저희가 좀 공익을 좀 추구하면서 이걸 포괄하면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가치 이런 거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납득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셨던 것 같아요. 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심상현이라는 이름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그냥 모임. 사람들. 내가 토론회를 열면서 실제적으로 그 플래카드 걸 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름이 없으니까 설명이었어. 설명회 하면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고 책자를 만드는데 누가 주최하냐.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 저희 단톡방인데 거기다가 누가 주최하냐고 물어보는데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침묵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름이 나오면서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려서 공감하면서 된 거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저희 5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무슨 학회, 무슨 협회 이렇게 네. 되는데 너네는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누가 왜 주최했는지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5명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 신부님이 심상정 의원님께 얘기를 하셨더니 심상정 의원님이 흔쾌히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심상정과 함께하는 이렇게가 붙고 그래서 급조가 됐는데 그걸 이름을 플랜카드하고 그 책자에 플레임을 쓰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이자 심상영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심상정 동생 심상정 의원님 동생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이름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 없는 존재였다가 이름을 갖게 된 이 녹화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상담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법 제정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 쇼크 받았잖아요. 그때 처음에 생각은 이게 그냥 그대로 어떤 한쪽만을 대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를 아울릴 수 있게 우리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김수인 교수님한테. 근데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랬을 때 길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얘기 했는데 그렇지만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김수인 교수님이. 그러면 길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지.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랬군요. 나누고 제가 언제 정해진 건 어차피 없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카메라에 잡히나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문장을 보고 이 네. 문장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냥 보면서 근데 그게 김수인 교수님 네, 말씀하신 거고. 뭐야 교수님? 그거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나 같은 게 감히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 이제 우리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 제 자신도 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좀 깨져가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왔던 건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는 누구 이렇게 다른 어떤 높으신 분 이렇게 해서 더 잘 아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우리 팀에는 굉장히 정말 선구적이고 혁신적이며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같이 여기 꼈다는 게 전 너무 이제 영광되는데요.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주변에서 받아요. 그거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가 더 우월한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처음 와본 길이고 이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오늘 안 되면 그게 결정된 게 아니고 뭐가 조금 어려우면은 그래서 또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갑자기 좀 쑥스럽네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 이제 저는 다 경력이 되게 오래 되셨고 다들 1급이시고 다들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그 전에는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고 교수님들에 대한 좀 실망감도 솔직히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절대 빼지 않으시고요. 정말 밑바닥에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뒤에 질문에 있긴 한데 사실은 한 분씩 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분씩 다 나 빠질래. 이거 그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된 것 같아. 조금 힘들다. 빠진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분씩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제자, 내 학생 그리고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존경스러우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약속한 것 같은. 아니 전혀 이 플로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선생님 그래도 상담사 지금 2급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1급 그렇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상담 박사도 가지고 계시고 그쪽 교수님이세요 사실은. 네. 근데 자격증은 지금 2급까지 2급입니다. 네. 2급이고요. 겸손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정정을 해드리자면 본인은 못하실 것 같아. 국가 자격증. 정상 국가 자격증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거 1급. 네, 그러면. 그래서 많은 어떻게 다양하다는 보면은 뜻이에요. 다양한 분들을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또 네. 듭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또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는 같아요. 이제 기업이나 또 종교나 또 학계나 그리고 지금 정문주 교수님처럼 그래요. 2급을 대변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또 지금은 제가 이제 학교 장면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원래 병원에 난치질환 연구소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 종교, 그다음 기업, 이제 병원 연구소 장면이었는데도 이제 상담을 하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갈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갈 수 있었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나를 돌아보면 상담하는 사람으로 사회 안에 있는 시스템에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마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림자 같은 느낌? 어디서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한 일이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성과로 드러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 사회로 치면 투밴드 정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실체가 없는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사가 정말 사회에 얼만큼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를 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만나면 하루에 한 5명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 이상 만나기 힘들잖아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5시간을 헌신하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5분한테만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런 것처럼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끊고 싶어서 이제 상담자에게 왔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았을 때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꼭 누가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선함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담 선생님들이 했었던 그 수많은 공로가 사실은 사회에 묻혀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할까 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 그런 거 우리가 바라고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이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표면 위로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만할까 하다가도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안 드렸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이 뭐 어떤 방식이냐면 예컨대 이제 어떤 뭐 회사나 어디서 상담사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 같은데 둘 수 있다 둔다. 그럼 거기서 상담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들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상담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거기 지원해서 되셔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직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사라는 이름이 불리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거나 수련을 했거나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표준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우리 자리인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NCS에서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집 주소가 생겼다. 이름이 없고 주소가 없고 아무나 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랑 모르는 사람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선을 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우리 주소는 있으니 주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자격이나 수련 요건을 정해야 최소한의 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차차차 더 많이 올려야 되죠. 근데 다만 그것이 과중심이면 아니면 좋겠다. 원래 상담이라는 게 과중심으로 상담사가 치워지는 게 아니고 저희 학과에 수강한 과목과 그 과목이 어디에서 개설되든 간에 과목의 얼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련은 꼭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소가 있고 주소와 그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생기겠다 해서 지금 이 법을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제 그게 또 우리 집단만을 위한 문제가 네. 아니라 이 상담사 법안이 갖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갖는 가치가 있어요. 공익성, 국민의 마음 건강. 이게 이제 지금 화두잖아요, 우리나라. 네. 이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사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막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고 이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 공익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의 궁극 목적은 국민 마음 건강 증진, 질 좋은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김찬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전문적인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수적인 어떤 교과와 수련 이 부분이 잘 정비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출이 돼 나가는 거 정비가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포괄성이 이제 저희가 갖는 특성 뭐 학과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제 상담이 되게 다학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학과와 전공에서 이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아우르면서도 현실에 그걸 대학과 대학원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지금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정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 좀 그 기조 안에서 저희가 계속 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어떻다, 뭐 상담
심리학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학과가 다르거나 그런 어떤 과목을 미리 수강하지 못했으면 들어와서 수강하게 만들지 이 출신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학과 중심이에요. 학과에 뭐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전문성의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꾸 저희들이 인식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건 조금 옛날식이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학과도 진화를 하고 프로그램도 진화하고 새로운 전문성, 새롭게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이 저희들의 법의 특성이 이제 그런 유연성을 부릴 수 있게끔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실 크게 개인적으로 네. 정말 네. 마음이 가는 거는 네. 수련이나 교육이 되도록이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 아,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진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이 없으니까 네.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수를 뽑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그 상담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 그냥 교수님이 두 분 모셔다가 역시 그냥 적당하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소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국가에서 이걸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걸로 법이 있다는 건 양성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고 양성을 시키려면 그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그게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부든 대학원이든 하여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 학교에 그러면 잘 운영이 되니? 이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학교에는 지금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상담이 좋고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는 윤리적이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어떻게? 아름아름 배우는 거죠. 그거를 학교 안으로 집어넣어야 장기적으로 집어넣으려면 일단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과목은 뭐 들었어요. 학교에서 교과목 이수를 하고 뭘 하지만 이론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련을 받고 실습을 하는 체계가 솔직히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설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슬펐던 얘기가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다. 아무나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허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고만 하면 상담센터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 상담 수련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수련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사설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네. 이미 훈련받은 상담사인지 알 길이 좀 없는 게 네, 예. 없고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끼리만 있죠. 예. 네, 아니, 그리 믿을 수 있는 그 몇 선생님들은 또 대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평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평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고 시험도 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만약 그 평가가 통과가 안 되면 불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신입생을 뽑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이 법제화가 되면 국민도 믿을 수 있는 거고. 특히 내담자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자격증이 돼야 되는데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막 되게 잘 돌아가는 상담실에 상담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그런 모두에게 정말 좋은 법일까? 그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네.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하향 안 좋아질 평준화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잘해도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사고 나면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네. 기업체도 정규직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저희는 됩니까? 전문 촉탁직으로 있어요. 지금 LG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삼성에서는 네. 지금 정규직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 그분들은 실제 정규직이라도 상담사라는 직역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원인 경우들이 많이 상담 업무를 하긴 하는데 회사 시스템 안에서 일반적인 회사원 그 인사부위 직원인 겁니까? 그렇죠. HR 안에 뭐 HR 조직문화나 안에 들어가 있지. 노사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완전히 뭐 건강 쪽으로 들어가 있는 보건 건강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사설 센터인 거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불리할 것 같으세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뭐 혼자 구멍가게 하는 셈이라 정말 대의를 위해
길 가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남자에 대한 기록을 아,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책무성과 관련되거든요. 아, 이게 저희가 한다는 게 저희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은 저희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권익보호만 생각하면 어쩌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을 하면 일부 잃겠지만 얻는 것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잃는 건 뭐냐면 기록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그 귀찮은 일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잘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또 기록을 하더라도 엉뚱하게 하거나 멀프랙티스가 되면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나가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면은 또 그 상담사가 이제 꼭 그 국가 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소송이나 상담사를 맞아요. 네, 대상으로 소송이나 혹은 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자살 사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윤리에서 배우는 것처럼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내담자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서 잘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교수님께 잘 배워가지고 여기서 제자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시면. 네. 저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기특하고 감사하고 반성도 되고 하는데, 되게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가 김혜경 선생님이 우리 신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신부님이 국회로 바로 출동을? 바로 출동했다는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어서 이것은 김혜경 선생님의 힘인가 우리 신부님의 힘인가도 궁금하고, 같은 상담사로서 저는 뭐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상담사들이 뭔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2002년도에 아마 2급을 땄을 거예요. 그 2급을 땄을 때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착취적 구조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도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뭐 어디를 들어도 그런 얘기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당장 뭘부터 해야 될지 몰랐고, 어쨌든 국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국회의원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부님이 예전에 우리 중앙 그 협의회라고 해야 되죠. 천주교 중앙협의회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고, 이런 내용을 예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죠. 신자 이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마 신부님께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를 다니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부터 힘이 좋았나 했더니 머리를 밀고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일단 피켓 들고 머리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밀어야 돼. 다 밀어야 돼. 그렇게 굳세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배웠죠. 교수님들이 나서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뭐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보자라고 해서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 뵙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이 나섰으면 진짜 뭐가 있구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전문가들 이렇게 의원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뭘 설명을 한다 그랬을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지 10분 내에 그 쇼부를 안 보면 죄송합니다. 뭐 들고 무서운 분들이시네요. 그때 우리 교수님 다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귀찮은데 이렇게 만나자고 하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으신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진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필요성과 그런 목적 그런 거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 공감대 분위기가 국회 안에 쫙 돌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정문주 교수님이 워낙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발이 엄청 넓으시거든요. 그 저희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그 뒤에
하는데 후폭풍으로 의원들끼리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또 피드백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의원들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단 얘기는 되신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어떤 법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국민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관심이 좀 일어나야 되고 하나로 함께 뭉쳐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줘야 되고요.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슈를 사회적으로 메이킹을 해줘야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국민들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서는 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명분이 없을 때 이런 그 법을 있는 걸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법을 만드는다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설득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 상담인들이 전부 뭉쳐서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에 이제 보건복지부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넘어서 이제 그 법사위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얼만큼 그런 그 정부와 국회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은 머리라도 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신부님 말씀은 또 상담사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지껏 우리가 5명이 이렇게 싸워온 이야기를 상세히 하는 것은 지금 통과해야 될 상임위원회나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거는 여론과 이 합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상담사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이번 기회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피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원희 소장님이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아주 필명을 주셔서 카페를 아무튼 급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했어 이런 거보다 거기 안에서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법안 관련해서 어떤 응원이나 혹은 어떤 좋은 의견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카페 방문하셔서 얘기 나눠주시고 뭐 일일이 저희가 대답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모으는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때 또 그걸 또 창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안이 사실은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발의가 돼서 잠깐 멈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관련돼서는 실제 수정 및 보완 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 가면서 그 안에 대통령 시행 규칙, 규칙 안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상담사 법안이니까 상담사만을 위한 법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때도 상담사만을 위한 법안 혹은 가장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게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까? 직역 이기주로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에서 상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담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 따라서 좀 더 살아있는 법이 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좀 떨려요. 처음부터 떨었지만 계속 떨려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 났어요. 네, 지금 뭐 때문에 떨리냐면 강을 건너서 산을 넘고 왔는데 항상 새로운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발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발의는 한 시작에 불과해.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거 정도. 보건복지에 상정되면 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떨린다는 게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또 힘도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떨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갈 길이 멉니다. 상담사 법안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제일 좀 비판을 받았던 점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 비판을. 근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십자가처럼 날줄 시줄 마냥 포괄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전문성. 아까 교과, 공통 교과가 있고 수련이 있는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가면 포괄하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계속 공유하면서 얘기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를 비판하시는 건 조금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의된 법안 중에 저희 수련 기준이 제일 높아요. 아니, 시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너무 높아서 힘들다라는 말은 차라리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2,000시간, 5,000시간. 네. 2,000시간, 5,000시간도 사실은 네. 한 일주에 40시간에 1년인 거예요. 4, 5, 20. 5,000이라는 건 많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많죠. 근데 2년 반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를 딸 때도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는데. 네, 신혜진 교수님. 그 공통되는 커리큘럼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까 이제 비유하신 거에 이제 대하면은 이제 들어갈 뭔가 중요한 자격 요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이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몇 과목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석사 과정에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사 과정에 수료 학점이 보통 몇 학점이죠? 한뭐 30학점 그래요. 20, 그러니까 미니멈 24에 24에 좀 많으면 36까지. 30이고 예, 굉장히 많으면 수련까지. 48까지 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몇 과목 정도 되겠어요? 상담이라고 한 해서 5과목에서 여덟, 많아봐야 7과목 여덟. 많아요. 5에서 7이에요. 예. 5에서 7과목 중에서 상담사가 배워야 될 과목이라고 하면 빤하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상담 치료나 뭐 일단 프랙티컬, 이론 배우셔야 될 거고. 이론이나 그다음에 뭐 실습을 또 하셔야 되고 당연히 실습 들어가요. 면접 해야 되고. 기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예.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맞네. 구체적으로 실제 구체적으로는 언젠가 정해지고 이러는 거죠. 네. 나 그거 안 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고 어떠한 치료라는 타이틀을 가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못 들었어. 그럼 난 안 들어가는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괄성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 지금 네이버 카페 얘기 드렸잖아요. 예. 올려주세요. 그러한 그러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물이어서 먹이를 계속 줘야 돼요. 네, 지켜보고 어디 딴지 안 가나. 지켜보고 먹이를 계속 줘야 되고. 딴짓 안 하나. 네.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담사 필드에서는 저는 사실 아마 기득권일 것 같거든요. 뭐 자격증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다 답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손해가 조금 되더라도 상담 분야를 위해서 좋은 게 뭘까를 기꺼이 많은 분들이 희생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밀 준비. 네, 머리 밀 준비도 되어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잠시 각자의 가발은 뭐가 어울릴까 상상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한 분씩 간단하게.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아까 제가 어느 순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그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지 정해진 것은 없다. 저희 같이 길을 만들어 가요. 저 갑자기 마무리 멘트를 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그 운전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 최경영의 이제 최강 시사라고 KBS 1라디오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인지심리학자 그 김경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그 심리학과 학생들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꼭 가르쳐야 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용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수용은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상생은 우리 인류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공멸하지 않고 서로 함께 오래오래 잘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수용과 상생이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이 상담 업계에서 우리가 통합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신부님. 준비해 오셨어요.
오셨어.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좀 찍었습니다. 준비해 오신 멘트예요. 다른 방송이 마지막 멘트를 저는 신부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다 충분하다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자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참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 카페 만드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음도 조금 이해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구하고 싶고요. 제가 요새 글로리를 최근에 어제 더글로리를 했어요. 거기 이름만이 나오는데 별로 좋은 맥락은 아닌데 해결책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기를 빌런의 어머니가 하신 말인데. 그렇죠. 맥락이 좋진 않은데 저희 항상 이게 제가 겉가 있습니까? 앞에 부딪히는 대로 또 가야 되고 뒤에 아쉬움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해결책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많이 힘 써주시고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소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비용이나 이런 측면도 다 여기서 지불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취지가 결국엔 우리가 다 같이 상담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에 대한 몰입 그리고 헌신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게 이렇게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들어온 것이 좋습니다. 쟤네 팀, 저 학회가 아니고 우리가 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거라고.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팟캐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또 오니까 우리 상담 얘기를 막 하고 또 우리가 너무 고생했던 그 법제화 얘기를 하다 보니 막 보물 터지듯이 말을 하고 참 민망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를 밀겠다는 각오로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 마음 안에 스스로 소화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이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또는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자리, 내 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국회의원분들이 싸울 사람 싸워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세요. 저희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두 분 짧게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힘든 과정 거쳐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사 그 학계랑 전부 다 상담사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위상도 높아지고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상담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여시게 돼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귀한 것들은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눈물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귀한 걸 누리는데 그 혜택을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꼭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자인 저나 다른 상담자 여러분들께도 누군가 앞에서 먼저 깃발을 들어준 게 너무 고맙고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먼저 일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말고 건강관리, 모발관리 네.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